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직류기와, 예, 직류기와 동기기의 차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류기는 우리 이제 직류, 발전기,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 기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는 동기 전동기, 동기 발전기. 뭐 이제 요렇게, 어차피 이제 발전기는 이제 전동기고, 전동기는 발전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는 이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직류기와 동기기는 좀 서로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그냥 전동기로 보면 전동기도 이제 자석을 쓰고, 이제 자석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일정한 자석, 자석을 만드는 이제 그런 걸 쓰는 이게 이제 약간 좀 공통적인 이제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류기에서 쓰는 어떤 이제 법칙과, 그러니까 직류기에서는 그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을 쓰고,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는 패러데이의 법칙을 쓰죠. 이거는 이제 플레밍.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직류기와 동기기는 어찌 보면 이제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 직류기는 왜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을 쓰고, 그 다음에 동기기는 왜 패러데이 법칙을 쓸까? 좀 그런 게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류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직류죠, 직류. 그러니까 이제 직류가 나오고, 또 직류로서 구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동기기는 이제 교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비슷한 듯, 이제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직류기와 동기기의 어떤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석을 쓰고 일정한 자석을 생성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공통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물론 직류기는 직류로 구동하고 직류를 만들어내고, 동기기는 이제 교류를 구동하고 교류 전류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직류와 교류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직류기와 동기기의 어떤 기본적인 전자기하학적 법칙은 같은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왜 이제 직류기고 이제 동기기고 이제 그런 좀 차이를 조금 이제 정확하게 좀 알게 되어 가지고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요 그림은 요 김상훈 교수의 이제 모터 제어 책에 나오는 건데, 이제 요게 이제 이 DC 모터, 직류 전동기고, 요게 이제 동기 전동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 유도 전동기. 그러니까 전동기는 확실하게 이제 교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선에 의해서 이제 유도돼가지고 돈다는 거는 이제 좀 알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여자돼 가지고 이제 어떤 전력을 반사, 이게 이제 권선이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자속과 관련한 거. 관련한 게 이제 이게 그 이제 DC 단위. 그러니까 동기기는 이제 우리 그 이제 그 연구 자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증류 전동기도 이제 연구 자석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C로 해가지고 이제 일정한 어떤 자속을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확실하게 보면 이제 전자기학적 법칙으로 보면은 이제 법칙에서 볼 때 이제 얘와 얘는 다르다는 거죠. 얘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쓰고, 얘는 이제 플레밍 법칙을 쓴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이제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이 발전기인데 결국은 이제 뭐 저기 전동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사이트에서 이제 좀 구한 자료인데 좀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류 전동기나 직류 발전기를 보면은 이제 얘는 뒤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요 코일 하나가 이제 핵심이죠. 이 베루프가 핵심이 아니고 요 도선 하나가 이제 받는 이제 힘. 요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이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힘이 이제 만들어진다. 도선 하나가 받는 힘. 그러니까 일정한 자기장에서 도선 하나가 받는 힘이 이제 플레밍의 이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형성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어떤 선에서 이제 그 하나의 선이 일단 자기장에서 이제 그 움직일 때 전류가 생기고 그 하나의 선에 전류를 흘러주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전류에 따라서 이제 그 수직으로 이제 운동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는 하나의 선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법칙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 발전기는 이제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페루프가 기본적으로 형성돼야 된다. 근데 페르데의 법칙이 이제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요게 얘기하는 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그 자속의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이제 페루프라는 게 중요하죠. 페루프. 이 기절력이 만들어진다. 요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페루프란 거죠.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선에 이제 하나의 어떤 도선이 일정한 자기장에서 이제 그 움직이거나 아니면 전류를 흘려줄 때 이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선을 이제 자기장에서 움직이면은 전류가 흐르고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선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기발전기의 원리는 어떤 페레 법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페루프가 형성되어야 된다. 페루프. 그러니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있는 이제 페루퍼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페루퍼가 형성이 되고 그 페루퍼를 통과하는 이제 그 이제 자속의 변화가 생길 때 기저력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직류 발전기는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은 어떤 자기장이 있을 때 일단 어떤 그 길이를 가진 도선이 이제 자기장에서 이제 움직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전류를 가해줄 때 이제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동기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그 자속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페루퍼가 형성되는, 페루퍼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얘를 회전시키거나 해가지고 자속의 변화가 생길 때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는 어떤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이제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직류 발전기는 일정한 이제 자기장 속에서 내가 이제 DC를 일정하게 흘려주면은 그만큼 이제 저기 그 도선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일정한 자기장에서 내가 일정한 이제 속도로 도선을 움직이면은 일정한 전류가 이제 흘러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무한정 이렇게 이제 직선 운동은 하기가 어렵죠, 이제.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어떤 직선 운동을 하면은 일정한 전류가 나오는 건 맞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직선 운동으로 무한정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를 이제 회전을 이제 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이런 교류가 나오는데, 이런 교류를 이제 여러 가닥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류를 시키면은, 요게 이제 정류죠, 정류. 그러면 이제 이런 DC가 만들어진다.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 이제 건전지로 이제 그 구동하는 모터도 있죠. 그 걔도 이제 AC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DC를 넣어주면 얘가 이제 그 돌아가면서 이제 이 브러시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교본으로 이렇게 이제 가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게 출력일 때는 이 DC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일 때는 이제 교본으로 자속을 이렇게 이제 가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제 그 직류 발전기 전동기는 이제 도선 하나에 대한 거고, 그 플레밍의 이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제 구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동기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페루프가 형성돼야 된다. 페루프에 의해 가지고 그 페루프가 이제 받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기학적 법칙이 직류기하고 동기기는 이제 완전히 다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직류기에 어울리는데, 그래서 이제 일정한 자기장, 여기 보면 일정한 자기장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도선이죠, 도선. 그래서 이제 오른손 부채가 이제 발전기죠, 발전기. 발전기면은 내가 도선을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이렇게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하는 게 이제 요거 발전기고.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이제 전동기죠, 전동기. 내가 여기다가 이제 DC 전류를 흘려주면은 얘가 이제 저기 DC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제 그러니까 왼손 붙이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전류를 요렇게 흘려주면 요렇게 이제 요 속도로 이제 운동을 한다.
이게 이제 그 이제 요 이제 전동기의 원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요 이제 이게 도선 하나, 도선 하나의 이제 운동이다. 이게 이제 직류 발전기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정류자를 이렇게 번갈아 주는 거는, 그 회전을 시키는 거는 이제 그 이 직선 운동을 계속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정류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번갈아 주는 거는 회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DC를 넣어주지만은 회전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코일의 어떤 이제 교본 이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이제 정류자를 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류 이제 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 코일을 이제 그러니까 도선을 여러 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DC가 형성되고 이제 리플이 최소화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이 발전기일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전동기는 이제 내가 이제 전류를 이렇게 이제 흘려주면은 이제 이제 도선이 운동을 한다. 이게 모터가 회전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번째 발전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면은 이제 요 기전력이 나온다. 기전력이 형성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정류기를 볼 때는 요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운동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환고리를 해놓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회전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직류기의 핵심은 하나의 도선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래서 어떤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에서 이제 발전기도 동작하는 거고 모터도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는 이제 페르데 유도 법칙이죠. 여기 보면 이제 닫힌 회로. 이 닫힌 회로라는 거는 이제 이게 그 어떤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를 수 있는 이제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어떤 닫힌 회로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자기장이 변할 때 페루프의 어떤 자속의 변화, 그러니까 페루프의 자속의 변화를 통해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저 페르데 유도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N은 이제 권선 감은 수죠. 이제 N은 권선수.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요 한 바퀴보다는 이제 코일을 여러 번 이렇게 감아 놓은 게 이제 또 훨씬 많이 이제 자속이 형성된다. 뭐 이제 이런 의미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속의 어떤 이제 시간적 어떤 변화에 의해 가지고 기술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베루퍼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이제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권선은 고정이고, 권선은 이제 고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안에 그 이제 자석이 회전하는 거죠. 회전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장의 변화를 이제 유도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계속 회전하면서 이제 자기장을 이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어떤 이제 그 기전력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기전력은 이제 교류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건선에다가 어떤 교류의 어떤 기전력을 이제 전류를 만들어주면은 안에 이제 그 자석이 이제 역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게 또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이게 오랫동안 이제 이게 왜 다를까라는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와의 어떤 도선하고 어떤 이제 이 베루프의 차이가 있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직류기와 그 다음에 이제 교류기의 이제 전자기학적 법칙도 이제 다르게 적용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입출력도 이제 직류여야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직류기는 이제 그 이제 직류로서 이제 구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는 이제 비슷한 구조인데 왜 이제 얘는 이제 교류인지 베루프를 통해서 어떤 이제 기전력이 이제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를 이제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를 이제 유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교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속이 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속이 이제 연속적으로 변할 때 나올 수 있는 출력은 이제 그 기술력은 이제 교류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이제 발전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동기 전동기를 이제 구동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교류에 변하는 전류를 넣어줘야 자속의 변화가 이제 유도되고 그래서 모터가 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직류 발전기는 하나의 도선에 이제 포커싱이 이제 맞춰진 거고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는 그 자속의 변화를 이제 그 느낄 수 있는 어떤 베루퍼로 만들어져야 이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직류기와 이제 동기기의 어떤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 원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